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잠깐 인사 삼아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수는 지금 8기하고 9기가 동시에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다른 어떤 기수보다도 지금 그 참가자 인원수가 넘칩니다. 혹시 이제 오늘 본방사수를 못해서, 뭐 내일 이후에 이 녹화본을 보시고 하는 분들이라도, 그만큼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속속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실무 영역하고 지금 결합이 되고 융합이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기수들한테서 배웠던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음, 실행단에서 그러니까 실무 실행단에서 이 실용성이 높은 지금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 스크립트를 제공해주지 않는 영상이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영상 강의 음성을 클로바 노트에서 바로 음성 스크립트로 저장할 수 있나요? 어거지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뭐죠? 녹음 자체를 이렇게 계속 거의 뭐 1배속보다 더 빠르게 뭐 녹음을 하는 것도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녹음하는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시간 낭비죠. 어떻게든지 뚫는 게 필요합니다. 비공개 영상까지 몰라도 그 회원 전용 영상 같은 거는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개별적으로 추가로 좀 얘기 나눈 걸로 하고요. 어쨌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AI는 이제 그냥 지식을 공부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모든 생활과 업무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적용해서 쓰는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 주는 내용, 민수사님이나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그런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실제 오늘 해야 되는 업무, 그다음에 이번 주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다음 달에 또 계속 또 해야 되는 업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먼저 리스팅을 쭉 하세요. 그 리스팅, 나의 일과 나의 반복되는 업무를 쭉 리스팅을 하신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로, 야, 이건 정말 뻘짓인 것 같아. 했던 일 또 하고, 했던 작업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요, 리스트를 쭉 적어 가시면서 그걸 하나하나씩 AI로 자동화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응. 자, 가장 대표적으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잠깐 쉬는 기분으로 스마트폰 한번 꺼내실래요? 스마트폰 꺼내시고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저 따라해서 해보세요. 스마트폰 나와라. 예. 자, 여기 화면 제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카톡 들어가 보세요. 카톡. 예, 스마트폰에 카톡 이렇게 켜시고 그 아래쪽 메뉴 중에서 스마트폰 아래쪽 메뉴 중에서 카톡, 카톡 켜서 빨리 카톡 안 나오냐? 따라. 그 오픈 채팅방 말고요. 개인 채팅방.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와? 개인 채팅방 가가지고 나오기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안 나와 지금 채팅창에. 그 시커멓게만 나오고 있어. 거기 가셔가지고 저기 제가 운영하는 우리 그 채널이 몇 개가 있는데 중에서 소셜 스쿨 채널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제가 일단 이거로라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저걸로라도. 지금 폰이 제대로 안 뜨고 있으니까. 자, 여기 채팅창에서 오픈 채팅창 아닙니다. 예. 채팅창에서 소셜 스쿨이라고 찾아보세요. 입력하시면 여러분 그냥 폰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셜 스쿨 해가지고 요렇게 여기 소셜 스쿨 마크 붙은 아이 요렇게 여러분이 아마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 소셜 스쿨이랑 친구를 맺고 있으면 이 소셜 스쿨과 이렇게 개인 채팅방이 하나 보일 거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스크롤 해보면 채널이라는 그 카테고리명에 소셜 스쿨이 보일 거예요. 그 채널에 있는 소셜 스쿨을 누르셔가지고 그 뭐지 그 로봇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채널 플러스 눌러가지고 이제 나오려나? 이제 나오네요.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거 화면 잘 보세요. 여기 채팅창 여기를 열어가지고 요 위에 있는 여기 앱 검색기 있죠? 돋보기를 눌러서 소셜 스쿨을 검색을 하세요. 한글로 소셜 스쿨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 여러 개가 뜨는데 그중에서 여기 보면 채팅방이 있고 친구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이 소셜스쿨이랑 채널 친구를 맺지 않으셨으면 요 위에 있는 건 안 보여요. 메시지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채팅방도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저랑 소셜스쿨이랑 친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 채널밖에 안 보일 거예요. 소셜스쿨이. 이 채널이 뜨면 여기 오른쪽에 이 CH 플러스가 이 체크는 이미 제가 맺고 있으니까 여기가 하얗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 이 소셜스쿨 친구를 안 맺은 상태면 이렇게 나와요. CH 플러스 노란색 버튼으로. 예. 제가 취소하고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취소 차단해 버리고 예, 차단해 버리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면 요걸 눌러 가지고 이렇게 이 채널 추가 수신 동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신 동의. 예, 이 채널 추가를 눌러 가지고 일단 한번 친구를 맺고 밖으로 나오시면 이제는 아까 채널에서만 나오던 소셜 스쿨이 친구 목록에도 뜨고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 친구랑 맺고 나면 여기 채팅방에도 1대1 채팅방이 하나 나오게 돼요. 소셜스쿨이랑 맨날 1대1 채팅방이 여기 1대1 채팅방 여길 들어오세요. 여기 소셜스쿨 채널 추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뜨는 요거.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여러분하고 저희 그 소셜스쿨이라는 브랜드가 플러스 친구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 채널 추가라고 하는 상황.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가보시면 챗봇에게 메시지 입력이라고 뜰 겁니다. 예, 지난주에는 제가 이거를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로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 소셜 스쿨로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일단 여기다가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나 넣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도 좋고요. 반갑습니다. 좋고요. 소셜스쿨이 뭐 하는 거예요?도 좋고요. 소셜스쿨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도 좋고요. 소셜스쿨을 누가 만들었어도 좋고요.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답은 예, 누가 합니까? 챗GPT가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라고 물어보는지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디서? 제 구글 시트에서. 자, 보세요. 지금 8시 22분, 예, 18초, 예, 계속 올라오죠? 교수진이 누구야?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이 채널 뭐가 좋아요? 예, 소셜스쿨 누가 만들었어요? 자, 답은 누가 합니까? 잘 보세요. 답은 여기 챗GPT 리스판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답은 제가 안 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 같이 폰만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지는 다 제 구글 시트에서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자동화예요. 제가 소셜스쿨이라는 채널 말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한 네다섯 개 되거든요. 보여드리면 자, 소셜스쿨이 아니라 카카오톡의 채널이 자 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비즈니스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그 테스트용 카페24에서 만든 소네샵. 요거는 어떤 용도로 만들었냐면 유튜브 쪽에 제가 샵을 열어가지고 미니 샵을 열어가지고 제가 만든 책을 팔기 위해서 그 메인 샵, 그러니까 엄마 샵으로 만든 거예요. 카페24에 그 엄마 샵이 있어야지 그 거기에 올려놓은 그 상품 그 리스트를 가지고 나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가가지고 나와라. 예. 이런 식으로 유튜브 샵에다가 이렇게 이건 민소희랑 같이 쓴 책인데요. 뭐 이 책이든지 이렇게 스토어라는 걸 열어놓고 요 책을 다이렉트로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클릭해가지고 사시면요, 예, 다 살 수 있어요. 지금 결제 다 일어납니다. 이게 유튜브 미니샵이거든요. 요거를 만들려면 요 유튜브에 이런 스토어를 붙여가지고 팔려면 카페24의 독립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독립몰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예, 카카오톡의 채널, 소넷샵.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는 제가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기본 그 모든 업무와 관련된 그런 문의라든가 요청사항이 들어오는 거를 자동 답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용, 개인 사업자용 예, 챗봇을 운영하기 위한 채널. 그다음에 소셜스쿨은 우리
저희가 그 일요일 밤 북독방부터 비롯해서 매월 한 번씩 하는 거, 원래 포럼 같은 거, 이런 거 운영하기 위한 그 교육용 우리 그 커뮤니티 관리용 채널. 그다음에 책임문의 디마불사는 제가 유튜브 그 디마불사 지금 격주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에 그 혹시라도 독자들이나 그분들이 뭐 필요로 하는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 응대하기 위해서 만든 그 유튜브 응대용 채널. 예, 요건 지금 제가 딴 쪽에 동미로 매니저로 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용도에 따라서 네개의 비즈니스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 네개의 비즈니스 채널에다가 각각 1대1로 이런 챗봇을 붙여가지고 예, 응답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챗봇 상대라는 건요,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오면, 좀 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라고 물어오면, 이거 다 내가 답을 해야 되거든요. 1인 기업인데 누구 뭐 직원 고용해놓고 뭐 너는 요거 챗봇 고객 응답 해줘라고 지금 제가 시키고 있지도 않은데 이 작업을 언제 제가 혼자 다 하냐고요. 채널 단두 개도 아니고 네 개나 되는데 지금 그 네 개를 어떻게 혼자서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동화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 문자보다도 카톡 쓰는 거를 그냥 훨씬 편해하고 훨씬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응답을 하려면 예, 카카오톡 챗봇으로 응답을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일반 문자를 쓰는 것보다. 근데 이왕이면 그거를 내가 일일이 예, 잠도 안 자고 응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야, 챗GPT야, 네가 나 대신 24시간 응답 좀 해주렴. 이라고 해가지고 24시간 응답할 수 있는 카톡 챗봇을 개발을 했죠. 이거 개발하는데 한 달쯤 걸렸거든요. 자, 그래서 봇을 또 만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채널이 아까 제가 네 개 제가 개설하는 게 보였는데 이 채널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예. 챗봇을 일곱 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여기 테스트용으로 하는 것도 한 두 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 만들어 봤는데 그 중에 지금 여러분이 좀 전에 테스트해 보신 게 요거예요. 소셜 스쿨에 붙여놓은 GPT 챗봇. 예. 요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 요거를 여기 카카오톡 채널에 챗봇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챗봇에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이 시나리오가 바로 어떻게 뭐라고 누가 질문을 하거든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라고 그 시나리오가 그거잖아요. 각본이잖아, 각본. 대본을 짜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를 놓고 그 경우에 대해서 각각 얘가 응답을 하게 만드는 건데 원래는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면 그 웰컴은 인사, 첫 인사를 하는 블록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폴백이라고 하는 게 뭐든 정해진 답이 뭐죠? 그냥 증문즉답으로 DBase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응답을 못 하겠거든. 다 이쪽으로 넘겨라. 내가 사람이 응답하마. 라고 하는 그런 블록을 폴백 블록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떨어지는, 폭포가 떨어지는, 또 되돌아 떨어지는 영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폴백 블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폴백 블록에서. 탈출 블록은 나가는 거니까 이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웰컴 블록은 꺼버려도 돼요. 이건 뭐 인사용으로 첫 인사만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이 시나리오 각본에 폴백 블록이라고 하는 이 영역만 정확하게 지정을 해 놓으시면 여기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이 일반적으로 텍스트로 응답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기계적으로 봇한테 응답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봇을 내가 스킬이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짜놓으면 돼요. 응답 로직을 아예 그 일종의 프로그래밍 형식으로 예, 짜놓는 거를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스킬. 뭐죠? 카카오에서 챗봇을 개발하는 용어로. 그래서 이 스킬을 만들어 가지고 세팅을 해 놓으면 그 스킬에 맞는 그 자동 응답 모듈이 동작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동 응답 모듈을 뭘 붙여놨냐면 챗GPT의 대화를 기록해가게 만드는 용도로 예, 아까 이게 제가 보였죠. 여러분이 폰으로 응답하고 질문하는 내용을 그대로 제 시트에다가 기록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까지를 추가한 예, 스킬 모듈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스킬 모듈이 어떻게 그 동작하는지 보시면 여기 스킬의 목록을 가보면 이렇게 대화 기록 이렇게 해서 뭐 어려울 것 같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 여기 문답 시트를 저장하는 용도의 그 챗봇이 모듈이고 요게 지금 세팅되는 건요. 요 URL 정보 무슨 사서함에 고객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어느 사서함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누구한테 처리하게 만들겠다?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 누구한테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게 이제 이거를 그 카카오하고
챗GPT랑 연동을 시켜주면 끝나는 건데 그 연동시켜주는 그 사서함 링크, 데이터를 주고받는 주소 요거 하나만 따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끝이 나거든요. 되게 심플해요. 이거를 이제 세팅하는 원리를 아는 것까지가 어렵지 실제로 세팅은 무지 단순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만 공부하셔도 이거 누구나 이렇게 이제 챗GPT 그 챗봇을 카톡에다 붙여가지고 이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URL 값이 이제 대신 해주는 역할은 어디서 하고 있냐면 이 메이크라는 그 자동화 앱 도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메이크라고 하는 이제 그 뭐죠? 앱과 앱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주는 그 웹베이스로, 그러니까 웹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해주는 그런 연결자, 연결 도우미 역할을 여기 하는 아이를 우리가 메이크라고 불러요. 옛날에 제피어라고 하는 도구를 더 많이 썼는데 얘가 조금 더 그 인터페이스가 좀 보기에 편하고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세팅하는 것도 조금 공부는 하셔야 되지만 그 제피어보다 조금 더 단순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써놓은 게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카톡으로 그 폰으로 무슨 대화를 집어넣거든. 그거를 챗GPT에서 받아가지고 유저의 응답에 요렇게 응답을 하게 그 자동으로 답을 만들게 한 다음에 이 답이 나온 내용을 리스판스로 다시 인터넷 사서함으로 쏴주면 그 쏴준 내용을 바로 카톡으로 대신 전달해 준 다음에 전달해 준 내용을 여기서 구글 시트에서 기록을 저장해 줘. 유저가 뭐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그 챗GPT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두 가지를 여기다 저장을 해줘. 요 로직만 딱 짜면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분이 실습했던 그 상황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돈 들어가죠. 얘 사용료가 들어가거든요. 예, 요 로직을 앱과 앱 간의 데이터를 연동해주는 역할을 얘네들이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 교통세들 중에 데이터의 통행세를 얘네들한테 안 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만 건, 월을 만 건 처리하는데 10불인가 15불인가 정도 내거든요. 이거 비용 어디서 나오지? 예. 어쨌든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그 메이크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고, 유료로라도 돈을 주고라도 쓰겠다 그러시면 뭐 비용이 얼마나 가는지는 그때 그 고민하시고요. 만 건 처리하는데 만 번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 번 주고받는데 한 15,000원, 2만 원이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더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낼 수도 있겠지만 15,000원 한 달에 들여가지고 내 채널로 들어오는 고객의 24시간 응답을 내가 대신할 수 있으면 거기에 인건비를 사람을 하나 붙여가지고 응답을 하는 비용을 그냥 30분의 1, 40분의 1로 줄여서 대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AI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으로 돈 나가야 되는 인건비를 AI가 다 대신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하셔야 될 내용도 결국은 그거예요. 뭐 공부할 건데. AI를 공부를 해가지고 나의 현업, 업무, 생활, 여기에 어떻게 응용해서 나의 그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시켜서 대신 처리가 할 거냐. 이제 요 관점에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를 아까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쭉 흐름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AI를 이용해서 나의 일상적 업무를 반복되는 거, 특히 그게 뭐 매 일 단위로 반복되든 뭐 주 단위로 반복되든 월 단위로 반복되든 뭐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거를 굳이 뭐 앱을 짜가지고 해결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가 있으면 최대한 간소화시키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목적이나 용도별로 우리가 AI 서비스들이 무수히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기능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이미지를 생성할 거냐, 오디오를 생성할 거냐, 뭐 비디오를 만들 거냐 이런 거는 이제 그 기능별로 기능적인 어떤 그런 그 분류고요. 실제로 업무 생산성을 이제 증대시키는 쪽에서 이런 뭐 시장 조사를 하냐, 문서 양식을 반복하는 템플릿을 그냥 그 뚝딱뚝딱 만들 거냐. 좀 전에 우리 민소장님도 회의록을 어떻게 하면 간소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회의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그 했지만 우리가 회의 안 할 데가 없잖아요. 그게 뭐 주 단위 회의든 일 단위 회의든 뭐 월 단위 회의든 수도 없이 반복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회의니까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화시킨다든가 뭐 보고서, 기획서, 뭐 제안서, 이메일, 아니면 PPT 레이아웃 만드는 거.
뭐 캘린더에 어떤 뭐 알림 가는 게 등, 지메일을 갖다가 뭐 매일같이 봐가지고 뭐 요약을 뭐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다 매일처럼 발생하는 그 반복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시킬 수가 있는지 요거를 다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한번 요런 내용을 쭉 한번 이렇게 이 화면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요. 보시면서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나는 요 업무가 지금 바로 자동화시키고 싶은 가장 간지러운 업무예요. 나의 지금 가장 지금 내가 이 AI 공부하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그 자동화시키고 싶은 업무예요. 이거 하나씩만 선택해가지고 우리 채팅창에 한번 넣어봐 주시겠어요? 어떤 게 가장 수요가 많은지 한번 좀 미리 좀 훑어보고 그에 맞춰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화면 다시 띄워요. 뭐 교재 제가 따로 띄워놨으니까 이 교재를 조금 줄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선택하셔도 좋고 아니요 저는 이걸 꼭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하시는 거 있으면 아이고 이거 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써보십시오. 아, 번호로 아예 찍어버리시는군요. 5번 보고서 제안서, 6번 이미지 생성, PPT 레이아웃 복사, 10번 사내 축적된 DB 문서로 쓰기 위한 레그 시스템 기획. 10번은 좀 이게 뭐죠? 난도가 좀 높습니다. 네. 2번도 나왔어요. 시장조사, 기초자료 검색. 7번도 나와요. 골고루 다 나오네요. 뭐. 7번 설문지, 예, 시트 만들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5번, 4번 이런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예, 어쨌든 요러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 이 AI의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동화시키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그 끼워서 갑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먼저 이 자동화 업무, AI를 이용한 업무 자동화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업무 중에서 매일 매주 반복되는 업무가 뭐지? 이거를 먼저 추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기셔야 돼요. 나 이거부터 처리하고 싶어. 이거부터 클리어해야지 난 좀 마음이 속이 편할 것 같아. 그 우선순위를 많이도 말고 한 5개 정도만 정하세요. 예, 매일 해야 되는 업무나 매주 해야 되는 업무 중에서 한 5개 정도의 과제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가장 급한 것부터 절실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그거부터 클리어하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2년 반 동안 밥 먹고 한 짓이 그거거든요. 야, 내가 매번 해야 되는 일을 굳이 힘들게 매번 똑같은 명령을 또 내리고 또 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 오늘 그 민 소장님 만들어주신 그 잼 같은 거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야, 이러이러한 번역 작업을 영상 번역 작업을 내가 매일처럼 해야 돼. 일본 그 영상 얘네들 떠드는 거를 한국어로 시키려는 작업이 매일같이 나한테 요구돼. 그럼 영상을 그냥 뚝 던져가지고 자동으로 한글로 번역해줘. 이게 다 되잖아요, 지금. 이거 처음에 할 때는 몇 번의 대작업을 하고 몇 번 또 그 다듬기를 하고 막 이래야만 됐던 작업들이거든요. 민 소장님이랑 우리 초기 그 기수들 이런 식으로 해외 뭐죠? 음성 스크립트 따가지고 한글 번역해낼 때 얼마나 많은 막그 2벌, 3벌의 그 부가 다듬는 작업들이 필요했는지 여러분이 되돌이켜 반추해 보시면요. 지금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예,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요약하는 거, 분석하는 거, 뭐 다 되거든요. 교육안 짜는 거, 강의안 짜는 거, 교육 스케줄 짜는 거. 뭐 프로젝트 기획안 하는 거, 실행 플랜 짜는 거 다 됩니다, 다. 예. 그리고 요러이런 모든 거는 그럼 뭘로 하냐? 다 프롬프트로 시킵니다. 명령어, 지시어, 문장, 프롬프트. 내가 챗GPT한테 혹은 제미나이한테 요거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요러이러한 목표에 요러이러한 용도에 몇 페이지짜리 뭐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모든 지시문을 우리가 통칭해서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프롬프트.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쓰는 요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프롬프트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프롬프트를 쓰자라고 그 프롬프트를 기억하기 힘들다고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아까 우리 그 민수장님하고 잼 가지고도 얘기를 하셨었죠. 그 잼도 그거를 저거 어떻게 뭐 회의록 잼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다 그 기억하거나 어디 저장을 해놓고
카피해서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챗GPT 갑니다. 챗GPT에 가가지고, 야, 내가 구글 제미나이에서 오디오 파일을 녹음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주면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잼을 만들고 싶거든? 깔끔하게 핵심만 잘 정리해서 회의록을 만들어주는 회의록 작성용 잼을 만들 수 있게 요청사항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쓰려고 잼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어디 민소장님 주세요. 저한테 저거 카피해 주세요. 뭐 뭐지 뭐 저한테 시트 공유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챗GPT한테 가서 야 내가 오디오 파일 회의록 내가 오디오 녹음한 거 있는데 올려주면 그거 가지고 바로 그냥 그 텍스트 뽑아가지고 회의록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 잼을 만들 수 있대. 구글의 제미나이에서 쓸 수 있는 그 잼을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써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합니다. 아, 예, 구글 제미나이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자동으로 핵심만 추려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해 주는 잼을 만들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프롬프트 제가 예시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사용자의 입력 요청 사항만 있으면 업로드 하라고 그러고 그 업로드된 걸 가지고 요약하면서 회의록 생성하는 거를 목표로 설계된 프롬프트를 써드리겠습니다. 무슨 영어로 쭉 써주죠.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 잘 모르는 걸 아기 때문에 얘가 하라 뭐 요청 굳이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한글 번역도 또 해줍니다 추가로.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핵심만 쭉 뽑아준 다음에 자 얘가 뭐라고 하냐면요 필요하시다면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제미니의 잼 제작 화면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구조 예를 들면 뭐 이름부터 시작해서 역할, 입력값, 예시, 출력 포맷 예시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해줘. 제미나이에서 직접 등록 가능한 구조로 다시 해줘. 그랬더니 아, 예, 알겠습니다. 루이스님, 아래는 구글 제미나이에서 실제로 잼을 만들 때 직접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한 요청사항입니다. 구성 요소 다음과 같습니다. 다 써주잖아요. 잼 이름은 이렇게 하시고요. 거기에 디스크립션 설명은 이렇게 하시고요. 거기 지시문은 거기 요청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지시문은 이렇게 요걸 복사해가지고 집어넣으세요. 지금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거 그냥 한글로 바꿔줘 그러면 됩니다. 자, 예시문을 입력하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출력은 이렇게 될 거니까 예시 출력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요하다면 이 잼을 실제로 제미나이에서 만들기 위한 제이슨 템플릿도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오디오 업로드한 다음에 자동 실행되도록 워크플로우 구성 가이드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줘요. 잠시 제가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보세요. 야, GPT야, 너 요새 전 세계에 너를 의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돼? 지금 2025년 8월 2일 기준이거든.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해서 좀 알려주고 하루에 처리하는 너의 질의 문답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숫자로 좀 파악해서 알려줘. 최신 데이터를 쓰고 싶을 때는 웹 검색을 활성화시키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그냥 증문즉답을 하면 옛날 데이터 사전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엉뚱한 그 숫자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외부를 찾아보고 있죠. 여기 검색을 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최근 데이터는 자 열심히 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채팅창에다가 몇 건이나 될 것 같은지 한번 좀 짐작으로 한번 때려 맞춰 보시겠어요? 하루에 챗GPT가 처리하는 전 세계 질의 응답 건수 질문 받아가지고 답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한번 대충 맞춰보시죠. 채팅창에. 맞추는 분, 정확하게 맞추는 분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릴 수도 있습니다. 20억 나왔습니다. 조미경 선생님. 또 미리 화면을 답을 보여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히도록 25억 조영태 선생님, 50억 유니스베님, 그 다음에 이게 날이면 날마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몰라요, 사실. 제가 이거를 체크하기 시작한 게 8억 건부터 들여다봤거든요. 그 8억 건 나온 게 그렇게 오래도 안 됐어요. 올해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한 하루 데일리 8억 건 정도 나왔었거든요. 800억 건은 좀 심했다. 예. 됐어요. 그만.
실제로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이게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예, 사용자 규모는 지금 약 8억 명이고요. 주간 위클리 단위로. 그다음에 일일 활성 사용자는 1억 2천에서 1억 8천만 정도고요. 예, 전기 사용 인원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하루에 처리하는 질의 양은 예, 7월 아니 8월 기준 8월은 아직 시작이라서 아마 8월 데이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7월 기준 하루 평균 25억 건이랍니다. 누가 맞추셨어요? 아까 누가 25 불렀던 것 같은데 주영태 선생님인가? 예, 주영태 선생님. 아이고 25까지 맞췄는데 뒤에가 억이 안 붙었어. 이건 정답으로 치지 않겠습니다. 단위가 억인지 명인지 내가 뭐 어떻게 알아? 저기 DJR을 영문자로 봐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억이랑 맞으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억, D, O, J, 억, R 맞네. 오케이, 정답.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걸 자꾸 보여드리냐면 하루에 25건이면 하루에 평균 25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밖에 안 돼요. 80억 인구가 그중에서 25억이 만약 그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만약 치면 한 사람이 여러 번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만약 이걸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치면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25를 두 번이면 50에 75까지 가버리니까 3분의 1, 3명 중에 한 명이 매일처럼 GPT랑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를 묻고 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3명 중에 한 명이 전 세계에.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는 질문 건수에 여러분의 질문이 답이 없었겠냐고. 다 있어요, 이미. 다 있다니까. 그리고 그 답도 수준이 그냥저냥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가장 디테일하게 요구한 수준까지도 얘가 답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디테일하게 안 물어보니까 얘가 답을 안 하는 것뿐이지. 네. 그래서 사실상 이미 챗GPT는 거의 모든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가 예,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문의 답을 이미 얘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답을 나는 그냥 낼름 물어서 가져갔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미나이에서 잼을 만들고 싶어. 회의록 작성용 잼을 만들고 싶은데 프롬프트 어떻게 쓰면 돼? 그냥 물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옛날 초창기 1년 전, 2년 전이었으면 뭐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쓰기 위해서 어떤 뭐 공식을 넣고 뭐는 넣고 뭐는 빼고 막 이런 걸 공부를 여러 번 했어야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그런 게 다 학습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물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의 프롬프트는 내가 뭐라고 물으면 돼? 그 한마디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다라고요. 여러분이 공부할 그 프롬프트는 목표가 만약 명확해. 내가 특정한 목적으로 너를 어떤 용도로 어떤 결과물을 뽑는데 지금 너한테 원해라고 하면 그 최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나 이러이러한 의도거든. 나 이러이러한 상황이거든. 나 이러이러한 것도 만들어줘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의 그 형태나 분량이나 양을 그대로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뭐를 꺼내야 될지, 어떤 수준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것도 내가 좀 이렇게 불확실해.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도대체 얘가 어느 정도의 그 뭐죠? 그 구체성이 있게, 퀄리티 높게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야, 내가 뭐뭘 좀 하고 싶거든? 근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물으면 좋아?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하면 돼? 라고 그냥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그럴 때는요, 요렇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해드린다니까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떤 참고 자료를 더 주면 네가 나한테 더 좋은 답을 줄 수 있어? 필요한 자료가 뭐야? 그거 한번 얘기해봐. 요 두 가지면 돼요. 정확하게 내가 뭘 하겠다라는 의도, 목표, 요것만 정확하게 얘한테 설명을 하면 여기 상황과 맥락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네가 어떤 과제에 지금 도우미 역할을 나한테 해줘야 되니까 요러요러한 단계별로 이걸 추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얻고 싶은 최종적인 의도나 목적이나 이 답, 결과물의 용도는 이거야 라고 얘기만 해주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요 1번하고 4번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내 지금 이러이러한 과제가 떨어진 상황이거든. 내가 이러이러한 용도, 이러한 목적에 뭐가 필요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만 얘기하시면 지가 알아 다 합니다. 왜? 매일같이 이미 그런 수많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정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상황만 얘기해도
답을 뭘 요구하는지, 뭘 주면 만족해 하는지가 이미 훈련이 끝난 애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마시고 모르면 그냥 물으면 됩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요구하면 돼? 뭐라고 말하면 답을 내줄 수 있어? 무슨 자료 주면 나한테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어? 예, 요것만 가지시면 프롬프트는 해결입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만들든 교육안을 만들든 뭐를 하든 여러분이 지금 당신 업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업무가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지 반복 패턴에 대한 것도 뭐 여러분이 분석을 하시면 더 좋고 못하겠으면 그냥 그 샘플을 통으로 집어넣고 나서 야, 내가 매일처럼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여기 반복되는 패턴이 뭔 것 같아? 네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여태까지의 결과물들을 보고 여기에 반복되는 패턴을 네가 알아서 읽어서 분석해줘. 그리고 거기에 맞는 템플을 짜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매주 일요일 날 저런 걸 하잖아요. 그 일요일 밤 북독방이라는 독서 토론방을 운영을 하면서 매번 공지를 해야 됩니다. 이 공지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 카톡에 아까 그 채널에서 소셜스쿨 채널에서 그 공지를 하거든요. 예, 소셜스쿨 채널에서 매주 반복되는 거를 이렇게 배너 이미지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예, 이번 주는 우리 송영훈 교수님이 AI 자동화로 블로그 유튜브 수익화하는 실전 팁 배우기라는 걸로 예, 요 책을 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요걸 매번 공지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공지에 무슨 제목에 여기 인사말 쓰고 어느 책으로 누구님이 추천한 이 책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할 거니까 몇월 며칠 날 어디로 오세요. 4일인가? 4일이 맞나요? 3일인데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 이거 수정했다고 했는데 왜 안 고쳐졌지? 수정 3일. 아, 뒤만 고치고 이 앞에 본문은 안 고쳤군요. 3일.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요거 어떤 책이고요. 책의 목차는 이렇고요. 저자는 누구고요. 요거 전체 요건 제가 고쳤는데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걸 못 고쳤군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여기를 쭉 정리해 주고 예, 딱 요거 이천 작가님만 쓸 수 있거든요. 요걸 어떻게 썼겠습니까? 다 채찍부터 튀긴 거예요. 야, 이천 자 이내로 내가 여태까지 요런 요런 형태의 그 공지문들을 내가 넣었었거든? 이전에 있는 공지문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번이 169회면 167회, 166회, 165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은 포맷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긁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약 한 대여섯 개, 많이도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한 네다섯 개?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긁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모아서 긁은 다음에 요거 뭐 169회는 이번 거니까 뺐다고 치고요. 지난번까지를 긁어요. 복사. 예, 그리고 요거 그냥 우리 그 뭐죠 텍스트 파일이니까 우리 메모장 같은 거 있죠. 예, 메모장 하나 열어 그냥 보세요. 메모장 하나 열고 여기다 이거 그대로 때려 붙여요 이렇게. 순서도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여기 쭉 긁은 거 그대로 다 있으면 이렇게 쭉 이게 몇 회차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네다섯 개 긁었으니까. 예, 그럼 요걸 파일을 그냥 부으세요 이렇게. 요 파일을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 예. 그러면 이렇게 일요일 밤 북톡방, 뭐 노션에서 겜박까지 해가지고 임의로 지금 만들어지는데 요거의 제목을 만약 한다면 일요일 밤 북톡방 168회부터 뭐 이렇게 뭐냐 뭐 공지문 샘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몇 회는 뭐 여기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몇 회가 아니라 그냥 여기 최근 공지문 샘플 모음이죠, 모음. 여러 개를 모았으니까 모음. 이런 식으로 요 문서에 그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고 저장.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파일 하나가 띵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요거를 내가 분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챗GPT한테 가가지고 자, 요 문서 지금 어디다 저장했죠? 파일 저장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저장 위치 왜 안 나와? 다시 한번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냥 이거 찾기 편하게 바탕화면으로 넣을게요. 바탕화면으로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카톡한테 아니 챗GPT한테 가가지고 새 채팅 열어서 자, 이거 하나 올립니다. 이 파일. 좀 전에 그 쭉 긁었던, 예, 이거를 사진 파일, 뭐, 파일로 업로드하면 되니까, 예, 바탕화면에 텍스트 파일 올려서 열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매 주마다 똑같은 유사 패턴의 공지문을 늘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또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위에 첨부한 문서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냐면 매주 일요일 밤에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독서 토론 모임에 대한 회원 안내 공지 문안용으로 썼던 샘플들을 모은 거거든. 어떤 식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는지 패턴을 분석을 해서 내가 다음 주 북독방 공지문을 넣는 새로운 형태로 가장 흡사한 형태의 새 공지문을 만들고 싶어. 일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패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줘.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그냥 임의로 쭉 긁어가지고 올린 거를 어떤 식으로 얘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그 구조가 반복되는지 지가 분석한다니까요. 아, 보니까요. 이 공지문들 전체적으로 봤는데 전부 5개 구조로 돼 있어요. 시의적인, 시의성 있는 계절성 인사말하고 계절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묘사한 다음에 주제를 소개한 다음에 책 소개 및 발제자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요.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목차나 활용법 중심으로 보여준 다음에 참여 정보를 참여해달라는 그런 박스를 일시 장소 링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마지막에 엔딩 문구로 참여해달라는 독려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입부 인사말 패턴은 이런 식으로 날씨나 뭐 이런 상황 뭐 이런 걸로 돼 있고 감성적 문장으로 뭐 이렇게 추가로 돼 있고요. 읽는 이의 몰입도를 높이고 단순 공지가 아니라 대화체형 에세이로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고요. 주제와 책을 소개를 하시는데 몇 회자, 주제는 뭐고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식으로 도서 제목과 저서와 출판 연도를 간결하게 보여준 다음에 누가 발제한다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립니다. 책 내용을 요약했는데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목차 제시하고 있고 저자 양력글을 소개해서 포함하고 있어요. 참여 요약 정보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전체 5, 6개를 쭉 긁어서 그냥 입력해서 넣었던 것들에 실제 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얘가 다 분석을 해낸다니까요. 그럼 요걸 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다음 공지문을 만들고 싶다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날씨나 사회 분위기, 감성적 인사말을 한 다음에 몇 회차라는 걸 얘기하시고 누가 지은 책을 누가 추천했다고 얘기한 다음에 목차 이렇게 하시고 저자 소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는 쓰면 되겠네요. 이 템플릿을 그냥 알아서 지가 짜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요 포맷에, 요 템플릿에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회차 정보, 아까 회차 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회차.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제. 말로 해야 되겠네. 그래, 그러면, 다시. 그래, 그러면, 네가 위에 제시해준 그 포맷, 템플릿 삼아서 169회차 복덕방 공지문을 하나 쓰고 싶어. 이번 회차는 169회차고, 날짜는 25년 8월 3일 일요일 밤이야. 이번 발제는 송영우 교수님이 할 거고, 해당하는 내용은 구글 애드센스로 돈 벌기, AI 자동화 어디까지 돈 벌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해주면 돼. 책은 구글 애드센스로 돈 벌기라는 책이고, 저자는 안동수님이 쓴 책이야. 출판사는 아틀라스 북스라는 데서 25년 5월 달에 나온 책이야. 저자 소개는 내가 이 책의 그 소개 페이지를 하나 열어서 보여줄 테니까 그 안에 적어진 내용을 첨부해가지고 작성해줘. 링크를 네가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읽는다 그러면 페이지를 내가 긁어서 줄게. 자, 이 정도로 설명을 써놓고 나서요. 이 책에 실제로 추가 정보가 있는데 가가지고 이 책에 이걸 쳤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로 돈 벌기. 여기 있네요. 링크만 딱 줘버리면 좋겠죠. 근데 이 링크 안에 짤데기 없는 광고 문구나 이런 그 이벤트 문구 같은 게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여기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책 속에 요거 요만큼. 그다음에 목차 여기 접혀 있으니까 요거 좀 더보기를 열어가지고 펼쳐주고요. 그다음에 이 저자 소개 뒷부분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거든요. 책 속에서 필요한 거 있고 그다음에 저자 소개 이 부분 여기도 여기 접혀 있으니까 접혀 있는 것만 좀 펼쳐가지고 예,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쭉 긁습니다. 예, 이 내용 가지고 책 소개까지만 해서 줄 테니까 복사해서 예, GPT한테 가서 자 긁어서 줄게 라고 하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내용 참고해가지고 써줘. 형식에 맞게 실행. 자, 이게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 패턴입니다. 이게 자동화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예, 보세요. 얘가 이제 어떻게 쓰는지. 예, 제목 먼저 써내고요. 한여름의 더위가 극에 달한 8월의 첫 주. 연일 계속된 열대와 숨막히는 폭염 속에서 돈이 되는 공부는 쉬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단순히 글을 쓰는 취미로 여기했던 블로그와 보다가 말 영상이던 유튜브 쇼츠가 이제는 월세보다 강력한 수입 파이프라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169회 북톡방에서는 송영 교수님의 발제로 요러요러한 내용을 함께하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토론 진행합니다. 책 속에 이렇고요. 저자 속에 이렇고요. 예, 앞으로 우리가 할 이번 행사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나도 돈 되는 글을 써볼까요? 예, 8월 3일 함께 해주세요. 이거 그냥 써버리잖아, 이렇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요새. 예전에 이거 써내려고 하면요. 아무리 제가 뭐 문장력이 좋다고 해도요. 아, 이거 인사말은 뭐라고 시작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뭐 책은 또 뭐 누구 이름이지? 또 이거 뭐지? 이거를 다 타이핑을 일일이 해가면서 이걸 문장을 다 짰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이거밖에 안 들어. 시간이 요거. 이미지를 얘가 내가 원하는 만큼 그냥 뚝딱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 우리 썸네일이라고 생각되는 이미지 한 장만 새로 만드는 작업. 그래 봐야 뭐 여기 숫자 바꾸고 이름 바꾸고 책 표지 하나 바꾼 다음에 제목만 하나 달아주면 끝나거든요. 날짜 바꿔주고. 이거 뭐 얼마나 걸려, 이 시간. 제가 요새는 이 북독방을 매주 공지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요거 아무리 작게 쓰려고 그래도요. 한 3, 40분 걸렸거든요. 문장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보면서 타이핑하고 그다음에 또 뭐 책 요약문 같은 거 만들고 저자 소개 따붙이고 해도 이 양이 2,000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2,000자만 쓸 수 있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여기 책 속에 있는 걸 모두 다 갖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 책 제목도 막 또 장만 또 뭐죠? 장 제목만 뜯어내고 해서 하려고 하면 다 이게 숫자급으로 손이 가가지고 거의 아무리 빨리 해도 한 3, 40분 이상 걸렸던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제가 빨리 해도 숙달이 됐어도 숙달이 안 될 때는 1시간도 더 걸리고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만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템플릿 이미 아까 템플릿이 없었으니까 패턴 분석해가지고 템플릿 짜줘까지 하는데 지금 제가 시간을 더 보낸 거죠. 이거 짜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배너 이미지 하나만 내가 만들어 놨었다 그러면요. 요거 공지하는데 이제는 10분, 15분이 끝난다니까. 옛날로 치면은 거의 40분 이상 걸렸던 작업이 그냥 3분의 1 반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모든 업무에 이런 식의 자동화 작업을 이제 적용을 하시라고요. 제가 이게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동화 작업이 얼마나 그 손쉽게 그냥 우습게 그 뚝딱뚝딱 가능한지를 자꾸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제가 그래서 카톡 채널도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매주 지금 공지문을 어떻게 만들어서 붙이는지도 보여드리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예. 또 뭘 보여드려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챗GPT를 왜 공짜로 자꾸 쓰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하냐면, 공짜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제공되지 않는 그 숨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꼭 써야 되는 서비스예요. 진짜 업무에서 뭔가 뭘 하려고 해보려고 하면. 그 중에서 하나가 이 프로젝트 기능이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가보시면, 예, 여기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죠. 챗 GPT하고 GPT스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GPT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이게 GPT가 그 민소장님 보여주셨던 잼에 해당하는 잼.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 시켜놓고 그냥 그걸 그대로 뺏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잼 중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개발했던 잼이 이렇게 잼, 이 GPT가 저기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내용 자동 분석기. 요게 제가 그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가장 고도화 시킨 그 저기 그 앱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네, GPT. 재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미나이에서 만들었으면 재미고요. 이게 챗GPT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게 마이 GPT라고 부르는데 여기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싶어요. 가장 많은 대화를 올린 사람 누굴까요?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대화 내용은 뭘까요? 이 앱의 사용법 좀 알려주실래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된 앱이 하나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참고로 이거 어떤 앱이냐면 이런 용도예요. 우리 지금 8기, 9기, 8기죠, 지금. 공식으로 8기니까. 자, 8기 우리 공통 방입니다. 요 방에 누가 얼마만큼의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 대화 내용을 내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화 내보내기. 저는 제 업무 실무에서 쓰지 않는 자동화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맨날 하는 업무 중에서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지겨운 것들, 예, 그리고 매번 똑같은 거 명령을 내리는 거 지친 것들, 이런 것들만 그 다시 어떻게 자동화시킬까 고민하다가 그것만 이렇게 짜보거든요. 자, 이거 예, 23년 어쩌고 저쩌고 예, 그룹 텍스트 뭐 하나 했어요. 이것도 예, 헷갈리니까 바탕화면으로 넣고 요거 한번 다운 받아볼게요. 카카오톡에 그동안 여러분이랑 나눴던 그 모든 대화가 한꺼번에 텍스트 부분만 그대로 카피돼서 저장되는 그런 파일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확인 누르면 아까 뭐뭐뭐뭐 해가지고 .txt 파일로 그동안 우리 8기 우리 그 수업방 오픈한 걸 가지고 쭉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분석을 하라는 앱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화 내용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파일을 줘. 파일을 주면 내가 분석해 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텍스트 파일 줘.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해가지고 여기 파일 추가 누르면 좀 전에 바탕화면에서 만들었으니까 바탕화면에 좀 전에 텍스트 파일 여기죠. 카카오톡 텍스트 파일. 예, 요거 넣어주고 열기. 예, 그리고 이거 이거 실행해 줘. 사실 실행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엔터만 쳐도 되긴 돼요. 그러면 파일만 올려주면 그거를 제가 짜놓은 로직에 맞춰가지고 제가 알아서 분석을 할 거거든요. 자, 1단계. 예, 전체 대화 분석을 해봤더니요. 미넨 초이스 AI 공부 8기에 대한 예, 그런 내용들이 주로 돼 있고요. 노트북 LM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제ن스파크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신입 수강생에 대한 안내도 많이 나오고 AI 도구 실습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강과 라이브 방송에 대한 공지 많이 있고요. 슬라이드 제작 프롬프트에 대한 얘기, 수업 복습 및 리뷰에 대한 강조, 수강생 질문이나 피드백 같은 게 들어오고 AI 시대 일자리 변화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요게 전체적으로 이 챗봇에서 이 채팅 방에서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2단계 이제 제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일이. 지금 지가 알아서 1단계, 2단계를 처리를 그냥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단계. 그중에서 주요한 대화들을 요약을 해봤더니 최신순으로 역정렬을 해보니까 업로드된 채팅방의 최근 내용을 중심으로 거꾸로 정렬을 해보니 8월 2일 기준으로 최 교무님이 4주차 수업 시작 공지가 돼 있고요. 실전 업무 자동화 사례 중심으로 수업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으셨네요. 7월 27일 날은 8기 수업 리뷰 영상 모음에 대한 링크 공지가 돼 있고요. 26일은 노트북 LM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구성 실습에 대한 얘기가 돼 있고 20일 날 이신우 선생님이 AI 영상 툴에 대한 오류 정정 얘기가 좀 나왔네요. 18일 날 조미경 님이 구글 드라이브 설치 여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12일 날은 홍성우 님이 음성 텍스트로 변환하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 공유를 해주셨네요. 자, 3단계.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참여했어? 누가 지금 우리 채팅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최규문 님이 240개 이상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제일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당첨되셨습니다. 우리 홍성우 님이 55회, 우리 민주동 소장님이 50회, 조미경 선생님 40회. 아, 여기 창조해야 되겠다. 홍성우 조미경 이 방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효섭님, 우리 윤희스님, 이승희님 이렇게 쭉 나오죠. 제가 10명만 뽑으라고 했으니까. 송민수 선생님 20회로 턱걸이 12회 걸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4단계. 그래서 이 채팅방 내용을 보고 우리는 뭘 분석할 수 있어? 어떤 시사점이 있어?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학습 몰입도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인사이트를 5가지로 정리해줘.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다 짜놨어요,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지가. 오케이. 환경 참여, 참여 환경 개선하시고, 커뮤니티 관리하시고, 피드백 체계화하시고, 자율학습 유도하시고, 동기부여 콘텐츠를 좀 줄여주시고. 그래서 요 대화해하는 그래프를 시각화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요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한글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되면 한글로 출력을 해주세요라고 돼 있는데 한글 출력 제대로 안 되거든. 한글 출력 안 되거든. 이거는 이제 제 로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카카오톡의 이 채팅창에서 이 제공되는 이 파이썬 모듈이 한글 구현을 디폴트로 제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거든이라고 하면 어거지로 강제로 한글 모듈을 깔아가지고 그거에 맞는 그 한글을 적용해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도록
그래프를 그리도록 다시 한번 강제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요것도 억지로 하면 또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요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직도 안 돼.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시켜 놓는 게 이런 걸 이제 GPT-3라고 그래요. 예, 마이 GPT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이 GPT-3를 만드는 이제 그런 원리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매번 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그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예, 예, 폰트 하나만 올려주면 예, 바로 보여주겠대요. 폰트 같은 거는 예, 여러분이 그냥 하나씩 그 저장을 해 놓으세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다가 폰트 파일 하나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고, 폰, 음, 맑음, 맑은 고딕. 맑은 고딕이 가장 그 저기 정확하게 만들어지니까 그 에러가 안 나니까. 예. 자, 여기 첨부한 폰트로 작업해 줘. 에이, 그냥 올려주고 말게. 명령을 할 이유가 없어. 그냥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이제 자동으로 지금 한글 처리가 안 돼서, 네, 이제 얘가 폰트를 넣어달라고 한 거니까 넣어주면 만들겠죠. 시간이 좀,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요런 그 앱을, 아까 우리 잼을 이렇게 그 무슨 요청사항으로 만들어내듯이, 챗GPT도 이런 마이GPT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원리를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는 뭐 겁먹지 마시고 이 코딩을 한다고 해서 코딩을 내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야 이거? 아이고 또 구글 콜앱에서 하래. 예, 알았어.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요런 그 작업을 어떻게 얘가 이제 구성이 돼 있냐면 요걸 편집 코드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잼 구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구성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앱에 이름이 있고요. 아까 디스크립션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잼에서는 이게 뭐죠? 뭐 요청 사항이라고 돼 있었나? 이게 이제 그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러죠. 지침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그 채집에서는 이 지침만 정확하게 써서 보내는 거 이렇게. 자, 요 지침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저런 식의 자동화 앱이 만들어져요. 다른 건 거의 필요 없어요. 이 지침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 복사해가지고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요. 챗봇 어디 있냐? 챗봇 창에 카톡 창에 넣어드릴게요. 카톡 팔기창에다 드리겠습니다. 누가 구기창에는 누가 혹시 좀, 민수장님이 구기창에 좀 옮겨주시면 좋겠네요. 예, 양 기수에 공이 들어있는 게 저하고 지금 민수장님밖에 없으니까요. 예. 자, 요렇게 해서 요런 뭐죠? 여기 확장해서 한번 볼게요. 요 구조를 짤 수만 있으면 너는 뭐 하는 아이고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스텝 2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요런 순서로 추진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인사말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프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확인하면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하고 나가. 요 로직만 제대로 짜놓으시면 이게 그대로 프로그래밍적인 역할을 그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동화 앱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게 그 GPT 앱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어렵게 짜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계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고난도이거나 그러니까 고수준, 고도화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이 따라서 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런 어떤 그 샘플을 하나 보시면서 아, 프로그램 코딩을 하나도 몰라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얘기만 하면 이게 그대로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톡반 공지문을 짜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만들어 썼던 샘플을 한 대여섯 개 올려준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템플릿을 네가 알아서 짜줘 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로 순서만 그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앞 했던 얘기를 뒤에서 번복하거나 아니면 상호 모순되는 그런 얘기만 없도록 순서대로 그대로 얘기만 하면 그대로 수행을 하게.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보고 사실상 이제 입 코딩이나 텍스트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어 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요 자연어로 만들어진 이 코드를 이 내용을 그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기계어로 파이썬 구조로
다시 짜주는 역할은 AI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챗GPT가 하고 제미나이가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앱이 더 이상 코드를 몰라도 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만인 코딩 시대, 만인 프로그래머 시대가 지금 도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코딩을 몰라서 앱을 못 짜요라고 하는 소리는 이제부터 엄살이거나 게으른 자의 자기 변명이에요. 아니, 말만 잘하면 되는데 왜 앱을 못 만들어요? 다 앱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앱을 만들 수 있냐? 제가 요새 만들어 쓰는 앱은 자, 요거는 이제 완결된 형태의 이제 GPT 더 이상 그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이 이제 거의 로직이 완결됐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GPT를 구워서 만들면 되고요. 중간 단계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요. 중간 단계. 이 앱으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좀 전에 보시다시피 미넨초이스 AI 공부방에 뭐 공지를 새로 해야 되겠어. 아니면 강의안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것도 프로젝트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요일방 북독방 공지글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원래 아까 제가 네다섯 개를 쭉 긁는 거 보여드렸죠. 쭉 긁은 거 가지고 그대로 텍스트 파일로 여기다 151회부터 157회까지 안내문을 그대로 샘플 모음으로 이렇게 올려줘요. 그리고 나서 지침을 뭐라고 주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내가 프로젝트 파일에 첨부해준 일요일방 북독방 공지 안내문 내용 꼼꼼히 읽고 보세요. 반복되는 문장의 패턴과 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분위기와 흐름, 문체에게 가장 가깝게 채팅창에 새로 주어지는 주제와 연사, 날짜를 참고해가지고 행사 안내 공지 문화를 아래 형식에 맞춰서 써줘. 예, 첫 번째 날씨나 절기를 이용해가지고 인사하고 최근 사회 공통 이슈에 대한 코멘트를 언급한 다음에 누가 추천했고 책 이름 누구고 출판사는 누구고 얘기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쓰는데 요러이런 내용으로 몇 자인으로 써줘. 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카피해 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행사의 공지문을 만약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패턴을 찾아서 따라 해보세요. 예, 채팅창 넣어드려요. 그러면 요 지침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요? 169회 거 요거 요 책이거든요. AI 소개, AI 활용 수익화. 자, 이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자, 요거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까처럼 거기 그 인터넷 문구 뒤져가지고 책 소개부터 차례, 저자 소개, 리뷰 요 부분 딱 긁어서 쭉 넣어준 다음에 넣어준 다음에 명령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요렇게까지가 명령이고요. 자, 여기 보세요. 위에 첨부한 책 소개 자료를 참고해서 내가 미리 얘기한 지침과 프로젝트 파일에 제공한 샘플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밤 북토방 홍지 공지 문안을 아래의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한글 2000자인으로 작성해줘. 이게 다예요. 요게 자동화예요. 요런 게. 예전 같으면 이거를 내가 다 뜯어 붙이고 요약하고 추출하면서 다 수작업으로 했어야 되는 작업인데 그거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요거 참고해가지고 요런 내용으로 써줘. 그럼 끝난다니까요. 한번 더 드려줘. 이거 왜 안 갔어? 지금 우리 채팅창이 그 뭐죠? 줌 채팅창이 천자까지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제가 올린 게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지금 그 카톡창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카톡창에서 다운받아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요런 정도 딱 여기 10줄도 안 되잖아요. 요것만 딱 써가지고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뭐 입추를 앞둔 여름 햇살이 뭐 뭐로 옵니다. 뭐 뒤태시다 어쩌고 저쩌고요. 책 속에는 이렇고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저자는 이렇고요. 일요일 밤 북덕방 이렇게 안내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2000자 쓰라고 그러면요. 1950자 이상 씁니다. 거기 딱 맞춰줘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집어넣고 아까처럼 여기다 올려놓고 등록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빨리빨리 뭐 이렇게 그 패턴만 이렇게 딱 샘플 이미지 하나 딱 넣어놓고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이 프로젝트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GPT는 조금 더 복잡한데 프로젝트는 되게 단순해요. 프로젝트는 이렇게 딱 보시면 예, 딱 두 가지예요. 요거 샘플 파일 요거 참조하신 다음에 지침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 지침도 이렇게 저는 굉장히 자세하게 쓴 편이지만 조금 더 그냥 대충 해도 돼요. 여기 지침에다가 내가 프로젝트 파일에 참모한 거를 네가 알아서 패턴 분석해 가지고 네가 알아서 템플릿 만들어 가지고 그게 가장 유사한 형태로 써. 이렇게 끝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세하게 쭉 분석한 내용을 제가 쭉 넣어준 것뿐이에요. 꼭 이렇게 다 넣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까 샘플 준 것만 가지고 번역을 하라고 해도 아까 제가 그냥 즉석에서 실험을 해봤던 것처럼 그 정도 완성도가 다 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프로젝트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기능은 어디에 또 쓸 수 있냐면요. 제가 최근에 뭐를 좀 공부를 하고 있냐면 여기 미국의 배당주, 예, 그 ETF 투자에 대한 거를 지금 열심히 좀 이번 달 그 제가 학습 주제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내가 갖고 있는 그 현재 자산 대비 어떤 종목을 며칠 단위로 얼마어치씩 어떻게 팔면 아니 어떻게 구매를 하면 얘가 어느 정도의 그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저한테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똑같아. 자, 프로젝트 파일에 뭘 넣냐면 ETF에 대한 이게 뭐죠? 서로 투자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할 건지를 얘랑 대화를 좀 나눠봐요.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기본 투자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 전체 얼마까지 그 한 통장에서 계좌 운용을 하는데 거기에 뭐 그 초고배당주 위험도가 높은 거 고배당주하고 그 그냥 고배당주 정도를 몇 대 몇에 그 운용을 하는데 그 뭐 현금 보유는 얼마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이 거래 원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투자 기본 전략 지침으로 넣어놔요. 이게 이제 투자에서 지켜야 될 자기 원칙이야. 그러면 이걸 넣은 상태에서 지침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내가 프로젝트 파일에 첨부한 미국의 월 배당주 중심 ETF 기본 투자 전략 지침에 의거해서 거기에 적시한 지침에 따라 예, 미국 ETF 배당 투자 상품의 뭐 성장률 추이를 보고 너의 경험과 굉장히 풍부한 성공적 운영 경험을 갖춘 그런 애널리스트라고 네가 가정을 하고 그 관점에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질문이나 지시문에 대해서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주 쉽고 자세하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근거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말로 해서 지금 이렇게 긴 건데요. 예. 이런 식으로 풍부한 경험과 성공 운영력 같은 전문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어, 모든 질문과 지시문에 대해서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차근차근 이제를 설명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간단간단한 지침이에요. 근데 이런 지침 정도만 있어도 얘가 뭔 뜻인지 다 압니다. 그렇게 그 샘플 파일과 지침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는다면서 투자 전략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자동화시키는 앱까지 제가 끌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거고요. 앞에 가보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순서. 처음에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뭐 국내 주식 아니면 뭐 코인 이런 내용들을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줘 얘한테 사전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경과 맥락, 현재 상황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된다고요. 현재 어떤 상황에서 얘가 어떤 의도로 얘를 지금 뭐냐 짜겠다고 하지 않으면 얘가 밑도 끝도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게 해주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맥락이에요, 맥락. 어떤 상황에서 뭐를 해야 되라고 하는 이 배경 지식을 얘한테 충분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첨부한 파일들이 현재 나의 국내외 주식이나 코인 투자 전체 현황이거든.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수익률 및 자산 안정성이나 분산 투자 원칙과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고 국내 주식 전체를 과감히 손절 매도하고 그 금액을 배당주 중심 ETF 투자로 돌리는 전략 방침 전환에 대해서 네 의견이 듣고 싶어. 아울러 투자 예수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이나 코인에 투자할 경우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어떤 운영 전략이 좋을지 너의 의견이나 거기에 대한 판단 근거를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줘. 재밌죠? 재밌죠? 제가 다 입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오짜들이 자꾸 나오는 건 그냥 이해를 하세요. 제 프롬프트는 정제가 돼 있지 않아요. 거기다 그냥 입으로 얘기한 거 그대로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 알겠습니다. 루이스님 보내주신 여기 내용들 보니까 현황 파악 제가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ETF는 이렇게 돼 있고요. 주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해외 개별주는 이렇게 돼 있고 코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건 다 손실이에요. 다 손실. 수익 나는 거 너무 적게 갖고 계시군요. 자, 그러면 국내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미국 배당주로 증시으로 바꾸시겠다는데 결론. 손절 매도 전량 배당 ETF 전환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률 모두 개선할 수 있는 전략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런 방향으로 바꿀 때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구성해 주면 되고 어떤 종목을 각각 얼마 정도씩 월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여기를 얼마씩 좀 쓰면 좋겠고 만약 코인을 좀 더 좀 섞고 싶다면 전체의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얼마 정도를 어느 정도 단계로 제한하시면 좋겠습니다. 쭉 얘기합니다. 야, 요러요러한 게 있는데 내가 주식 전량 손절 처분해 가지고 어떻게 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거 얼마 정도 금액으로 몇 번에 나누어서 어느 정도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사면 좋아? 다 얘기해줘요. 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 쪼개주고요. 어느 종목에다가 얼마씩 며칠 단계로 사라는 것까지도 다 설계를 해주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죠. 나중에 똑같은 유사 형태의 그 작업을 내가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요걸 계속 시키는 게 아니라요. 제가 던졌던 질문, 요거 있죠. 질문만 그대로 다 뽑습니다. 하나씩 1단계 이 질문, 2단계 이 질문, 3단계 이 질문 해가지고 이 질문을 다 모아요. 그럼 아까 우리 그 카카오톡에 대화 분석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순서에 따라서 1단계 요거 하고 2단계 이 작업하고 3단계 이 작업해라고 하는 것들이 쫙 프로세스가 짜여져요. 그러면 그걸 쭉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예, 나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향을 잡아주는 GPT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게 GPT를 만드는 원리예요. 특히 약간 고도화된 GPT를 만드는 원리가 그래요. 여기 순서대로 아까 제가 물었던 질문만 그대로 뽑아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이렇게 가요. 여기 MyGPT라고 있는 거 있죠? 교재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설명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뭐 저렇게 어려워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어려워가 아니라요. 중요한 건 저걸 다 말로 하고 있네? 저걸 다 말로 입으로 그냥 하고 있네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GPT 가시면 여기 마이 GPT를 여기서 만듭니다. 요것도 유료로 안 쓰시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지만 자기 앱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안 줍니다. 이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그 제가 카톡 그 대화 분석기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런 식의 만들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똑같이 넣으면 돼요. 챗GPT 아까 뭐 ETF 투자 리밸런싱 전략 뭐냐 알려주는 앱. 예, 그다음에 요거는 뭐 미국 ETF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뭔가 리밸런스 전략이나 종목 추천을 받고 알림을 받기 위한 용도의 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지침에다가 제가 아까 물었던 순서 있잖아요. 첫 번째 단계. 이 사람이 어떠어떠한 현재 주식 현황을 갖고 있는지, 현재 자기의 자산 규모에 해당하는 뭐 그런 그 정보들을 쭉 입력하라고 해주세요. 라고 기다려요. 입력할 때까지. 그 다음에 2단계. 요게 지금 그 전체 이 사람이 뭐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 지침이나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선택지를 줘요. 1번, 공격형 투자자, 2번, 뭐 안정형 투자자, 3번, 뭐 어디에 속하십니까? 얘기를 또 하라고 선택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또 3단계.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 그 지침 그 투자 성향과 투자 흐름에 맞췄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ETF는 어떠어떤 종목을 하면 좋을지를 갖다 먼저 찾아내시고 3번. 그다음에 이거를 어떠어떤 간격으로 얼마치까지를 운영하면 좋을지를 물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침을 쭉 짜면 됩니다. 이미 앞서서 대화 나눴던 것들을 참조해 가면서 1단계는 요 질문이 맞겠네? 2단계는 요 질문이 맞겠네? 3단계는 요걸 먼저 전제 조건으로 주고 나서 물으면 요게 맞겠네? 이런 식으로 쭉 1, 2, 3, 4, 5, 6, 7, 8, 9단계 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나중에 딱 꺼놓기만 하면요. 그냥 이번에는 이제 미국 ETF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조언을 받았던 앱이지만 이걸 뭐 국내 주식에 적용하지 말란 법이 없고 코인에 적용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바꾸면 돼요, 그냥. ETF 대신 코인으로. 예, 그다음에 뭐 해외 주식 대신에 국내 주식으로. 그러면 뭐 주식 뭐 리밸런싱 새로 이렇게 그 뭐죠? 자원 배분을 내가 원래 짰던 그 구도에 맞추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앱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맨날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일부라면 그 내가 했던 거를 저와 유사하게 지금 투자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 쓰고 싶을까요? 제가 고생해서 만드는 거지만 예, 나의 동료들이 만약 그걸 필요로 한다. 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 그대로 그거 갖다 쓰면 되거든요. 예. 요런 용도로 쓰는 게 바로 MyGPT이고 우리가 업무를 자동화시킨다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할게요. 이 교재는 제가 미리 드리기도 하지만 나중에 반복해서 복습하시면서 한번 훑어보세요. 다 읽으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충분히 시간이 되면 뭐 요런 걸 뭐 시트 한 장 한 장을 다 설명해 가면서 예시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 베이스를 하나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쓰는구나 하는 사례를 최대한 많이 겪어보셔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쓰네. 저렇게 쓰네라는 거를 자꾸 보시고 따라해버릴 때, 따라해버려. 예. 그래서 대화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예,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은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굉장히 이 자동화 쓰는 앱들이 많거든요. 설문지 만드는 것도 자동하고, API 연결하는 것도 자동하고, 지메일 자동 분류하는 것도 다 자동화입니다. 예. 뭐 부가도구 써가지고 설문지 뚝딱 만드는 것도 자동하고요. 네, 그래서 마이지피트를 개발하시기 전에 항상 여기 프로젝트 파일에 지침을 쓰는 방법부터 먼저 훈련을 하세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북덕방 홍보문 자동으로 쓰는 것과 그다음에 ETF 배당 그 전략을 어떻게 짜나가는지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그거의 그 흐름을 그 공통된 흐름을 잘 보세요. 어떤 부분을 자동화 과제로 삼아야 될지 정의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 어떤 소스 파일을 그 샘플 파일을 넣어주면 좋은지, 기존에 있는 템플릿이 뭔지 이런 걸 제공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지침, 어떤 결과물의 형식, 어떤 분량, 어떤 톤 앤 매너, 어떤 스타일 이걸로 만들고 싶은지 지침 넣어주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지시해가지고 어떤 조건에 맞춰서 현재 어떤 목표에 어떤 출력물을 줘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만들어진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 검수한 다음에 보완 작업, 재편집 작업 이런 정도를 한다는 게 기본 순서예요, 이게 기본.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프로젝트 파일을 잘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활용 사례들을 많이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GPT들이 지금 그 GPT에 그 탐색에 가서 보면 올라와 있는데 다, 다 업무상의 용도거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쭉 하나씩 그 상위에 뜨는 6개가 가장 그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고 있는 작품들이니까 어떤 아이들이 좀 그 상위를 장착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자꾸 써보세요. 써보지 않고서는 그 특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GPT를 개발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추가로 다시 조금 더 그 샘플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GPT 얘기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정 끝날 때까지. 그래서 GPT 만드는 방법, 지금 일단 대충 그 데모는 해봐 드린 거예요. GPT한테 전체 답을 그냥 구하는 방법이 있고, 좀 전에 그 어떤 그 미리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파일들을 계속 샘플 지침을 드는 걸 보셨죠? 샘플을 넣어놓고 그거를 참조해서 꺼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데이터를 외부에서 끌어다 집어넣고 답을 하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챗GPT 아까 그 카카오톡 챗봇 같은 걸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순전히 이건 외부 API를 연동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메이크라는 아이한테 웹에서 들어오는 그 뭐죠? 데이터를 긁어 가지고 그걸 카톡으로 넘겨주고 카톡에서 넘긴 그 뭐죠? 그 받은 질문을 챗GPT한테 다시 쏜 다음에 챗GPT가 준 응답을 다시 카톡으로 넘겨주는 이런 작업은 순전히 외부 API가 서로 연동돼 가지고 앱과 앱 간의 연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이GPT는 요런 것도 여기 액션이라는 항목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요런 건 나중에 공부하시고 어쨌든 요런 그 뭐죠? 고도화된 그런 앱도 마이GPT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예, 카카오 메시지 분석 챗봇도 이렇게 제가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외부 연동을 이용하면 다른 챗봇도 만들 수 있다. 예, 실전 프로세스, 팁들이 이런 거. 꼭 마이지피트 개발해 보실 분들은 요 책 중에서 한두 권 정도는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제일 강추하기로는 요 책, 이게 되는 챗GPT. 이 책을 한번 좀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된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앱을 이제 나 혼자 쓰기는 좀 아깝다. 그러시면 이걸 웹 앱으로 바꿔가지고 마이GPT에서 만든 거지만 이게 뭐죠? 무료라 하더라도 챗GPT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쓸 수 없는 게 이 GPT 한계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웹 버전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뭐 딴 사람들도 일반인도 쓸 수 있게 서비스화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또 변형을 시켜가지고 웹에다가 배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웹앱 배포 방법도 나중에 추가로 공부하시면 그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이런 그 파이썬 베이스의 앱 개발기를 잘 이용을 하시면
아주 또 어렵지 않게 얘도 그 웹 버전으로 변형해가지고 배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방법이 있다까지만 일단 알아두시고 여기에 필요한 중간중간에 더 추가적인 이제 그 수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뭐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좀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그 3개월 12주 하는 동안에 오프라인 그 모임을 두 번을 갔거든요. 그 절반, 하프, 6주 끝나고 나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한번 갔고요. 그다음에 풀로 다 12주 끝나고 올 때 종강 MT를 따로 오프라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그 6주 끝나는 주간이 8월 15일, 16일 광복절 17일까지 3일 연휴 기간이 저희가 딱 그 이제 6주 기간이 끝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3일 연휴니까요. 예, 이틀은 쉬시고 3일차, 8월 17일 날 일요일인데 이때 그 우리 그 중간 원데이 세미나를 8월 17일 날 정도 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그때 시간이 좀 내시는 분들은 뭐 보통 한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5시간 정도 하거든요. 여태까지 5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8월 17일 일정을 좀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원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내내 씨름했던 그 카카오 챗봇 어떻게 2시간이면 갖다 붙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대신 그거 공부하러 오시려면 여러분의 개인 사업자 등록 명의로 저게 있어야 돼요. 카카오톡 채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채널 안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 못 붙여요. 채널도 안 만들어지거니와 챗봇도 못 붙여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사업자 등록을 그 카카오의 비즈니스 채널로 등록을 하고 참가를 하셔야지 의미 있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소 양님, 예, 자, 화면 공유는 중지하겠습니다. 예, 남은 여담 못하신 얘기 당부할 사항들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특별하게 없고 이제 예. GPT-5가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나와봐야 합니다. 지금 뭐 워낙 나올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 주영태 선생님 25억 맞추셨는데 선물 뭐 드리죠? 음.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지금 몇 아, 분입니까? 34분. 네. 저 피곤하, 간단한 질문 하나 있는데, 예, 교수님. 예. 아직 저기, 됐어요. 피곤하신 분들은 자러 가세요. 네, 네. 챗GPT 아까침에 사용하실 때, 예. 밑에 더, 액츄얼 그거, 액션? 액션이 아니라, 아까침에 그 웹 찾으실 때 보니까, 예, 그 옵션이 있었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 예. 근데 그게 있어요. 예. 왜 안 보여서 저는. 그거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린 거예요. 우선은 지침을 어, 쓰는 것까지가 핵심이에요. 지침만 쓰시면 나머지 아, 예, 네.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딱 밑에 나오면 플러스 나오고 도구라고 있잖아요. 그 옆에 예. 그다음에 그 엑스트라 탐구인가? 뭔가? 그게 더 있는데 저는 도구까지만 보여요. 도구 탐구? 그러니까 그거를 화면을 더, 보여줬어요. 화면을 공유를 해봐 주시면. 네. 저는 안 보여서 잠깐만요. 예, 예. 이게 공유.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은 이 도구 음. 옆에 뭐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 그거 할 때, 뭐 조사하실 때 이거를 넣어서 해야지 책은 꽤 된다고 도구를 열시면 그러시는. 나와요. 아, 도구입니다. 도구를 클릭하세요. 네, 거기, 심층 거기 리서치. 밑에 네. 웹 검색, 캔버스 아, 위에. 웹 검색.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최근 데이터를 찾고 싶을 때는 웹 검색을 활성화시켜 놓고 데이터를 네, 요구하셔야 됩니다. 안 네, 그러면 얘가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 학습한 내용으로 엉뚱한 옛날 그 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은, 예, 운동에 이제 뭐 프로그램을 짜는데, 운동하는 음, 법, 주에서 음, 프로그램 짠다 그러면은, 예, 이제 그게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딱 프로그램 짜주고,
유튜브에서 링크를 어, 해줘. 그런데 제가 최신 거를 해줘. 그랬는데도 10년 전, 음. 15년 전 거 링크를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그 방법이 웹 있나요? 검색 옵션 안 켜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챗GPT는 검색이 매우 취약해요. 그 심층 리서치를 네. 쓰지 않는 이상은 거의 얘가 검색을 디폴트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음, 꼭 최근 데이터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내가 얘한테 답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그 웹 검색을 꼭 파랗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 더 음.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어차피 근데 이제 지금, 네. 여담 나누는 그, 시간이니까. 음, 저 지금 챗GPT는 유료를 쓰고 있고, 제미나이는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음, 챗GPT만 써서. 근데 아까 전에도 제미나이의 그 프롬프트를 쓰는데, 음, 챗GPT 물어보셨거든요. 그냥 제미나이의 그 음. 프롬프트를 이렇게 해서 그거 물어보지 않으시고, 근데 그렇죠. 기능이 어쨌든 제미나이하고 네. 챗GPT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나요? 그걸 두 개를 꼭 같이 써야 되는 게 있을까요? 기능적으로는 뭐 거의 비까비까한데 왜 챗GPT를 쓰시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예요. 챗GPT 장점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루 쿼리가 25억 음, 건이 발생한다니까요. 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이미 다 해결이 돼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음, 대충 이야기해도 얘가 뭐를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구나라는 걸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거의 내가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답이 딱 나와요. 굉장히 고퀄리티의 답이 나와. 챗GPT는. 특히 프롬프트 써달라고 하는 거는 귀신같이 써줘요. 그러니까 네. 재민 만드는 그 프롬프트를 사람들이 재미나이 가서 찾는 게 아니라 GPT한테 묻는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재미나이에서 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세요라고 답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GPT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아니면 내가 뭐를 얻어야 되는지 약간 표현이 까리까리해. 나도 내가 뭐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시면 무조건 챗GPT 가가지고 야, 내가 이러이러한 지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어떻게 하면 돼? 프롬프트 써줘. 이러면 끝나요, 그냥. 대신 네. 제미나이를 왜 쓰냐? 챗GPT하고 제미나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컨텍스트 윈도우의 사이즈가 달라요. 이게 이제 무슨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한 번에 기억하고 연관성 있는 문장을 읽고 답하는 사이즈가 지금 제미나이가 챗GPT보다 최소한 5배 내지 6배가 많아요. 음, 지금 그 뭐지? 챗GPT가 기껏해 한 12만 8천 토큰 정도를 그 컨텍스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얘가 처리하는데 제미나이는 거의 음, 100만 토큰에서 200만 토큰까지 처리하거든요. 그 용량의 그 음, 뭐죠? 그 버전에 따라서 최소한 네. 100만 토큰을 처리해요. 100만 토큰. 그러니까 네. 12만 토큰에 비하면 거의 8배 가까이 차이 나요. 음, 이게 무슨 음, 얘기냐면 300페이지짜리 PDF 파일을 통으로 넣고 나서 챗GPT한테 야, 내가 이러이러한 대목이 이 책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몇 페이지 몇 줄 줄에 있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면 얘가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지가 다 읽었다고 얘기해놓고 300페이지 PDF 다 읽었다고 얘기했는데 요거 몇 페이지 몇 줄에 있는 얘기하면 모르겠어요라고 실토해요. 근데 음, 제미나이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네. 몇 쪽 어디쯤에 있어요라고. 무슨 얘기냐면 다 네.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컨텍스트 윈도우의 사이즈 차이에 따른 그거거든요. 이게 읽는 양만 다른 게 아니라 출력하는 양도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음, 이제 긴 문장을 만약 출력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 연관성이 쭉 흐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맥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장문의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음, 그리고 빠짐없이 중간에 누락이 없이 그 꼼꼼하게 어떤 그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미나이 계열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네. 노트북 LM에도 지금 제미나이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학습을 할 때 노트북 LM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지요. 자, 예, 선생님, 저 서기원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얼마입니다. 예, 제가 말씀하세요. 전번에도 뭐 집안에 일이 예, 있어서 예. 빠뜨리는 일이 늘 좀 등록만 있었어요. 해놓으시고 그래서 제때 못 오시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예, 예. 그 마이크 세팅하는 거, 마이크 세팅요? 예, 이거 예, 잠깐만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하세요, 하세요. 예, 어, 화면을 공유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화면을 잠깐만요. 음, 예,
뭐 저 PC에서 뭐 하는 걸 또 보여드려요? 아, 예, 됐네요. 거기서 하셔야죠. 예. 응. 지금 이 상태거든요. 이 제대로 된 거기 겁니까? 근데 거기 왜 지금 저는 핀을, 핀을 꽂으셔야죠. 예, 오케이. 아니요. 핀 꼽으니까 왜 이렇게 되죠? 이게 꼽아진 거예요? 예, 꽂아진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가 파랗게 표시되면 됩니다. 아, 지금 파랗게 표시되면 돼요? 예, 백색으로 나오면 안 돼요. 파랗게 표시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아, 왜 보면, 또 끄셔요? 그 파랗게 해놓으시라니까. 잠깐만요. 예, 아, 예. 예. 나오잖아요. 위쪽에 빨갛게 지금 켜 있잖아요. 아, 여기 마이크는 어떻게 켜더라? 거기 마이크는 굳이 필 필요 없는데요. 없으면 안 쓰셔도 되고요. 오케이. 이게 지금 예, 작동하는 겁니까? 예, 빨간색이면 작동 중인 거고요. 예, 꺼보세요. 한번 빨간색 눌러보세요. 빨간색. 빨간색을 눌러보시라. 아니, 거기를 누르면 예, 그거. 그럼 그게 회색으로 바꾸잖아요. 두 번 예, 누르셨어요. 살짝 한 번만 누르세요. 예, 꺼졌잖아요, 이제. 회색이면 꺼져 있는 거고요. 한 예, 번 더 누르면 빨간색이 켜지는 거예요. 예, 예. 아,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 예,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생활상에서 업무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걸 AI의 수많은 도구와 기능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실무적으로 과제를 설정한 다음에 그걸 하나씩 클리어. 거의 그 우리 도장 깨기 하듯이 1판 클리어, 2판 클리어, 3판 클리어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씩이라도 자기가 AI를 써먹을 수 있는 실력이 늘어요. 그때 하나 도장 깨기 한 판 할 때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번 달에는 뭐를 정복할까? 이번 달에는 뭐를 좀 해볼까? 이거를 계속 과제를 갖다 설정해 놓고 하나씩 도장 깨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 자, 누구 그 저기 고민을 좀 들어봐 드릴까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예. 네. 저 책 오늘 받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잘 아, 받았습니다. 목이 이렇게 그 얼굴이 그런가요? 중앙으로 잘렸어요. 네. 저기 예, 아까 예. 그, 그 GPT스하고요. 예. 프로젝트하고 이제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그게 차이가 어떻게 음, 나는 건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음, 제가 이제 새 프로젝트는 제가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어쨌든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걸 저가 예. 쓰기는 했는데, 음, 갑자기 이제 GPT스가 음, 들어오니까 그럼 예. 차이가 뭐지? 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게, 예, GPT는 예, 쉽게 얘기하면 유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고정화된 업무. 그러니까 음, 회의록 작성이면 회의록 작성. 아니면 무슨 뭐 주간 보고서면 주간 보고서. 그러니까 그 이미 틀이 딱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뭐 빼고 받고 할 뭐 여백이 의미가 없어. 그냥 버튼만 클릭하면 결과가 쫙 나와버려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한 가지 주제로만 딱 일관된 거고, 뭐 주제가 일관되든가 아니면 그 구조, 그 프로세스 자체가 일관돼 있든가. 그러니까 네, 중간에 유두리가 없다고요. 그 뭐죠? 이렇게 그 바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이미 확정이 구조가 프로세스가 딱 고정이 돼 있을 때는 이걸 완전히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짜버려도 그냥 1단계 클릭, 2단계 클릭, 3단계 클릭을 전부 다 클릭하면 그냥 결과가 쫙 나와버리는 거 그런 게 이제 그 GPT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거기 중간중간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응답을 요구하기도 해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1, 2, 3, 4 뭐 선택해 주세요라든가 이런 식의 중간 과정을 넣을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입력만을 요구하고 그냥 클릭 베이스로 다 끝낼 수 있도록 완전히 그 프로그래밍화 돼버린 구조를 GPT라고 한다면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면 유두리가 아직도 훨씬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 샘플 그 저기 파일을 하나만 넣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런 거를 할 때는 요런 샘플이 필요하지만 저런 작업을 할 때는 저런 샘플이 필요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일요일 밤 북톡방을 매주 단위로 홍보를 하지만 원래 포럼이라 가지고 월간에 월에 한 번씩만 하는 또 포럼 공지문도 있거든요. 근데 성격이 비슷해.
근데 패턴이 좀 달라. 조금은 달라. 그러면 여기는 그거죠. 저기, 그, 그 독서 토론용 샘플을 하나 파일을 넣고, 여기는 원래 포럼용 샘플을 넣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포맷이 다르긴, 형식이 다르긴 하지만 논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니까 같은 원리에 샘플 파일이 템플릿 유형이 두 가지야.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야, 뭐가 들어올 때는 그 템플릿 1안을 첨부해 가지고 만들고 뭐가 들어오거든 2안을 첨부해서 해. 이런 식으로 내가 파일을 추가할 때마다 지침에 조금씩 변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유두리가 있는 거예요, 유두리가.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요, 동일한 업무가 그대로 반복되기보다는 약간 조금씩 바뀌는 게 많아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업무가 그래요. 근데 기본 로직은 같대. 프로세스는 같은데 조금씩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어. 이럴 때는 프로젝트를 쓰시는 걸 낫습니다.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네. 똑같은 그 강의안을 매주 그러니까 매달 새로운 그 기관을 향해서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강의를 하는 패턴은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져요? 기관이 다르고 주제가 다르고 시간이 달라져. 이런 거예요. 이럴 때는 프로젝트 쓰는 게 훨씬 편해요. 기본 꼴만, 기본 뭐죠? 왁구만 딱 그 샘플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변형되는 요소를 설명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잘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꾸 네. 써보시면 이럴 때는 프로젝트를 쓰고 이럴 때는 GPT를 아예 그냥 붙박이로 써버리면 편하구나라는 게 그때 느껴져요. 어느 순간부터.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두 개가. 근데 어쨌든 프로젝트에 익숙해지셔야지 그 중에서 완전히 그냥 고정적으로 뭐지? 더 이상 손을 많이 안 대도 되는 것들을 그냥 앱으로 꺼버리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게 GPT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먼저 잘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GPT 만드는 건 일도 없어요. 응, 그리고 응, 아까 노트북 LM에서 제미나이로 한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 3번 프로프트 할 때였나? 그게 제미나이에서 얻은 걸 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제임스 파크? 노트북 LM에서 얻은 걸 가지고 제임스 파크에 가서 꽂죠, 마지막에. 마지막 가기 전에 음. 제미나이에 한번 가가지고 그 예. 다음에 다시 또 노트북 LM으로 와서 또 추가를 음.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조금 더 그 결과물을 좋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약간 그 양쪽에서 그 어떤 그 크로스 체크를 하려는 의미로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아까 민수사님이 잠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시. 예, 근데 예. 왜 왔다 갔다 했는지 제가 조금 중간에 좀 음, 의아했었는데, 그 음. 왔다 갔다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3번이라 그랬죠? 네. 요거 잠깐만요. 음, 뭔가 좀 조금 뭐 자세히 아까 LM에서 나온 데이터가 조금 좀 미진하거나 그래가지고 다시 잠깐 넘어갔었던 걸로 언뜻 보였던 것 같아. 근데 제대로 아까 노트북 LM이 좀 버벅댔었어요. 아까 그 메모 생성 속도가 안 네, 나오고 그러면서. 저도 예, 그러면서 예, 조금 예. 중간에 근데 워낙 LM이 잘 써져요. 따로 초기에 뭐지 챗GPT의 그 심층 리서치로 잡아내든 제미나이 딥 리서치로 잡아내든 간에 원본 그 리포트만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만든 거를 가지고 그 노트북 LM에서 학습을 시작을 하시면 사실 외부로 다시 나갈 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제 거기 LM에다가 추가 소스를 때려 넣는 쪽의 작업이 조금 더 필요하지, 굳이 외부에 나가서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만 음, 살짝 말씀드릴게요. 음, 제가 원래 조사는 제미나이로 했었잖아요. 딥 음, 리서치 음. 해가지고요. 요건 이해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추출은 노트북 LM에서 이게 여기서도 상관이 없이 다 돼요. 되긴 음, 돼요. 그 음, 제미나이에서도 전부 다 안 되는 거 음, 아니에요. 과제 음, 도출도 되고
과제 분석도 되고 정리 구조화도 이게 다 되거든요. 요것만 안 돼요. 요 자료화 같은 경우는 저기 되긴 되는데 제미나이에서도 되는데 요 자료화는 저기 젠스파크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제미나이에서 조사는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한다. 뭐 챗GPT에서도 얼마든지 조사는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과제 추출은 이거는 추출은 저기 노트북에서는 그 그거 내가 이게 뽑아 놓은 거를 갖다가 다 모아 놓잖아요. 소스요. 그래서 그렇게 제미나에서는 내가 첨부 파일을 주지 않는 한 첨부 파일 가지고 첨부 파일에서만 그것도 소스거든요. 줘가지고 거기에서만 뽑아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노트북 LM은 그냥 체크만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노트북 LM에서 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결국 노트북 LM에서는 왜 하냐 하면요. 내가 이렇게 딱 지정한 소스 있잖아요. 그거에 한정돼서 너가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노트북 LM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소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내가 그 소스를 갖다가 정리한 거 구조화 시킨 거를 가지고 거기서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딴 데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돼요.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나는 여기 내에서만 뽑아라 이 얘기예요. 여기 내에서만. 그래서 여기 내에서 뽑기 위한 작업을 갖다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하도 이제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그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챗GPT의 딥 리서치나 제미나이의 그런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그 심층적인 검색, 웹 검색을 포함해서 전문적인 그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뒤져가지고 원천 소스를 아주 디테일하게 만드는 작업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올 때, 수집할 때는 그 챗GPT나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같은 걸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지금 구글로 노트북 LM으로 왜 넘기냐면 노트북 LM은 내가 입력해주고 업로드해준 자료 외에는 임의로 얘가 답을 하지 않아요. 임의로 답을 하게 하면요, 나는 분명히 내가 공부한 요 원 소스를 가지고 발표문을 만들고 어떤 그 연구 논문을 쓰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주지도 않은 얘기를 일반적인 챗GPT나 제미나이는 지가 그동안에 수많은 그 정보를 학습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 집어 넣어가지고 노이즈를 끼워서 지가 임의로 생성한 데이터를 막 섞어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그 일반인들의 지적인 어떤 그런 답을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연구 논문 같은 걸 써야 되는 데는요, 완전 쥐약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준 소스, 내가 준 데이터 외에는 임의로 생성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팩트 체크를 기반으로 내가 준 것만 가지고 써야 될 때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레그 방식이라고, 레그 방식. 그 내가 준 내부 데이터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만 검색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만 쓰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이 노트북 LM은 그게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임의의 지가 학습한 내용을 임의로 섞질 않고 이거를 분명히 내가 공부한 내용만, 내가 새로 준 내용에 한해서만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제출할 때, 학술 연구 논문 쓸 때, 이럴 때는요, 무조건 노트북 LM 쓰셔야 되는 거예요. 딥 그렇게. 리서치는 음,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음, 이것저것 좋은 거 나쁜 거 다 조사를 해버려요. 음, 근데 그거 가지고 예를 음, 들어서 우리가 리포트를 써라 그러면 얘는 음. 굉장히 막 써줘요. 그래서 소설을 쓰지 그냥. 예, 그래서 딥 리서치에서 뽑은 걸 네, 가지고 추리는 그렇죠. 작업이 구조화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건지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추린 거를 노트북에다가 올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노트북이 참 잘해주는 작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노트북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책이라는 의미라고, 공책. 필기장이라니까.
근데 소스를 그 뭐냐 학습 소스를 받으면 그걸 고기 학습 소스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딴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모아온 수집한 원 자료를 가지고 계속 메모하고 요약하고 문제 내보고 예상 문제 풀어보고 이게 노트북 LM에서 하는 전부예요. 예. 그러니까 뭐 혼자 예, 하기 힘들면 한 2명, 3명 모아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그 토론 스터디하고 완전히 학습용 도구예요. 그냥 디지털 공책이에요. 공책. 디지털 공책. 수업 노트.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챗GPT나 제미나이가 그걸 못 해주냐? 못 음, 해주지는 않아요. 단 내가 첨부 파일을 만들어서 주면 줘가지고 거기 외에는 다른 거를 갖다가 아까도 최기명 교수님 말씀하시면 GPTS 같은 경우가 GPTS에서 예를 들어서 내 첨부 파일을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그거 외에는 얘가 다른 거를 검색하지 않게끔 지침을 주면 되거든요. 되긴 되는데 그 작업들이 번거로우니까 아예 노트북 LM은 그냥 체크만 하면 되니까 거기 내에서 그 특화된 거예요. AI가요. 아, 네, 잘 그래, 아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챗 네. GPT의 그 프로젝트 기능도 노트북 LM이랑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유사하거든요. 프로세스가. 근데 노트북 LM이 뭐가 좋냐? 노트북 LM은요, 소스를 갖다가 뭐 기본 그 무료인 공은 50개, 유료인 공은 300개까지 소스를 올릴 수 있는데 그 소스를 그때그때 내가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마다 선택적으로 체크해 줄 수 있어요. 요거만 읽어가지고 여기에 답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뭐지? 그 챗GPT의 그 프로젝트는요, 내가 만약에 아까 소스를 한두 개밖에 안 올려서 그렇죠. 여러 개의 만약 파일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걸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돼. 어느 그 내가 올린 파일만 10개다. 그러면 야, 10개 파일 중에서 요거 읽어가지고 요 부분에 답해.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돼. 체크가 안 돼, 체크가. 그런 것도 그 장단점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리고 일일이 설명해주면 귀찮거든. 어, 나중에 저기 AI를 많이 쓰다 보면 저도 챗GPT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미나이를 쓸 때는 챗GPT가 못하는 거를 제미나이에서 써요. 아까처럼 번역 같은 경우 제가 한 장씩 이렇게 번역을 시켰는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10분짜리를 한 번에 다 번역을 그렇죠. 시켜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시간이 절약이 돼 버려요. 챗GPT 못 해주는 거예요. 챗GPT는 음. 그렇게 긴 게 못 그리고 해주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가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제미나이의 장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좀 뭐 GPTS라든가 GPTS의 장점도 있지만 제미나이는 장점 있는 거는 챗GPT가 못 따라와요. 그리고 제미나이가 또 좋은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글 뭐 캘린더라든가 얘네들이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연동이 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렇죠. 구글 앱스랑 연동해가지고 저장시켜 놓고 재활용하고 꺼내 쓰고 하는 것들이 진짜 편하죠. 제가 GPT를 지금 유료로 쓰고 있는데, 음, 제미나이 그 연결된 그 구글 쪽 그 것들을 다 연결해서 쓸 수 있으니까 또, 음. 그것도 결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근데, 2달은 공짜로 해줍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일단은 유료로 써봐야지 알아요. 그렇죠. 그 그리고 내 돈 내고 써봐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건지 알지. 무료 쓰면 무료의 기능밖에 못 써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게 지금 보니까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면 15불 정도 되는 건가요? 요즘에? 그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노트북 LM하고, 아마 네. 처음에 첫 달은 트라이얼로 무료고 두 번째 노트북 LM은 원래 달부터는 무료예요. 반값으로 한 2달인가 해주고 정확하게 한 3개월 차부터 거의 이제 맞아 전액 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보니까, 유료를 결제하려고 보니까 무료가 14일이더라고요. 그럼 14일. 예전에는 한 달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아, 이제 트라이얼로 14일만 주나 봐요. 그리고 그러면 또 예. 음, 장점이 VO3 영상도 3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네. 필수예요. 제가 볼 때는 해보시면 그쵸. 챗GPT나 챗GPT는 당연히 유료 써야 그치. 되는데 제미나이도 음, 당연히 유료 써야 돼요. 음. AI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통신용 그
따블로 나갔는데 그로 인해서 세이브되는 우리의 그 뭐죠? 업무 이 단축 비용이 기회 비용이 그거에 따따블로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 네. 하나도 안 아까워. 따따블로 남게끔 하셔야죠. 그치. 자, 12시 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일요일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5주차로 뵙겠습니다. 자, 네, 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윤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